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0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량자가 되겠습니다. 수량 또는 양을 측정하다, 재다 그런 의미의 량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의 첫 음절로 오게 되면 양이라고 읽게 되겠죠. 양을 측정하다, 헤아리다 라는 의미의 량자가 되겠습니다. 가로할자 밑에 한일자 그리고 그 밑에 마을리자로 구성이 되는 헤아리다 라는 의미의 량자가 되겠습니다. 수량 하면 개수 또는 양을 뜻합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수량 또는 적합한 수량을 얘기합니다. 강수량 그러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리는 수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강수량에는 일단 강우량, 비로 내리는 거, 강설량, 눈으로 내리는 거, 강상량, 서리로 내리는 거, 또는 이제 강로량 이런 말은 없지만 이슬로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강수량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숫자 또는 많은 양을 뜻합니다. 대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숫자여야 대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예를 들자면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면 이 대량의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1960년대만 해도 1억 달러 수출하면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 단위가 아니면 실제 국가적인 차원의 숫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거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핵물리학을 비롯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자, 한자로 무슨 역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역학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감염병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또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역학은 이제 힘에 대한 이제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자파 햇빛이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과 또는 입자, 물리적인 입자라는 두 가지의 성격 해서 양이죠.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진 그러한 물리력이다 라고 하는 이론의 이제 기본이죠. 아량이라고 하면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또는 우호적인 처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폭, 크기를 얘기하죠.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위 또는 직책, 직무에 위임된 처분권을 얘기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또는 높은 수준의 것을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낮은 또는 적은 양을 집행할 수도 있죠. 누구 맘대로. 예, 그 업무, 그 직책, 직무의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 맘대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죠. 질량은 우리가 통상 무게라고 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는 질량과 무게가 같을 수 있죠. 무게의 단위는 끝에 중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질량이고, 킬로그램 중 그러면 무게를 나타내는 거죠. 질량은 달에서 재든 지구에서 재든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만, 무게는 지구에서 재면 달에서 잰 것보다 6배가 많게 나오죠. 왜냐하면 무게는 인력,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인력, 즉 중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재주의 좋은 정도를 얘기하고, 기량은 이제 가끔 타고난 재주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호반이라는 의미의 무자가 되겠습니다. 호반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에는 잘 통하지 않는 옛날 말이죠. 그래서 호반이라고 하면 이 반이 양반의 그 반이죠. 그리고 호는 무력을 사용하는 벼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인, 그러니까 직업 군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병이나 이게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양성하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호반이라고 하는 무자가 되겠고, 호반은 바로 밀리터리 오피서를 얘기한다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장하다 하면 무기를 장치하다 또는 무기로 몸에 무기를 지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무예라는 말과 무술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무력을 습득하는 것 또는 그 습득한 무력의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통상 무예하면, 예를 들자면 무예 또는 무술하면 총기 이후의 무기에 대해서는 통상 무예나 무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예나 무술이라는 말을 쓰는 대상은 칼, 활 이전, 이제 승마술, 또 이제 태권도와 같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예나 무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예나 무술이 뜻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춤이라든지 이것처럼 그 예술적 경지에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힘을 비롯해서 말을 통하지 아니하고 완력으로 상대방한테 어떤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기를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주먹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무력에 해당된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를 기본적으로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기는 이제 그런 전쟁이나 전투하고 관련된 것 이외에 폭력을 사용하기 위해 동원된 각종 도구를 모두 무기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무기할 때는 국방용이지만 형법에서 무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도 무기가 될 수 있죠. 살인 무기 이런 식으로. 무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 즉 직업 군인의 좋은 운을 빈다라는 의미로 무관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본 이게 도원이 복숭아꼴이란 뜻이죠. 복숭아꼴인데 이 복숭아꼴의 꿈에 가본 이곳에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또는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이런 데와 같은 곳을 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관이라고 하면 문관과 무관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그 무력을 기본으로 하는 벼슬을 얘기한다. 무신이라고 하면 왕이나 황제에게 무력으로 봉사하는 직책 또는 직위를 얘기하고, 충무공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 받은 시호를 얘기합니다. 시호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죽은 뒤에 받죠. 왕이나 황제로부터 상으로 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훈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보자가 되겠는데요. 보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갚다 라는 의미와 무엇인가를 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다 라는 의미의 보 또는 은혜를 갚다 라는 의미의 보자가 되겠는데요. 이 갚다라고 하는 거는 꼭 은혜가 아니라도 원수를 갚는 것도 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갚다라는 의미로 보자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보답하다, 그러면 은혜를 갚은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로 갚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답은 꼭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업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생전에 한 좋은 일, 나쁜 일로 해서 살아 있을 때든 또는 죽은 후에든 그 보답으로 받는 일을 얘기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또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이 이제 서비스로 하든 또는 노동을 하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갚는 것을 얘기하고요. 첩보라고 하는 것은 진위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초기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이 첩보가 가공이 돼서 이제 진실인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정보로 정리가 되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보도하다 하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첩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끝난 정보를 신문 또는 방송 등에 알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보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맡은 일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에 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단체, 기관 이런 어떤 그 일의 주체에 대해서 제3자 또는 다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상을 좋게 갖기 위해서 하는 재반 행위를 얘기합니다. 홍보는 광고와 달리 광고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반해서 홍보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쪽에 집중한다 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를 그리고 그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리오에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